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정우식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작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날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로봇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강철도시, 그리고 벌거벗은 태양, 여명의 로봇, 열린 세계.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이 작품은 역시 로봇 3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로봇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현재 미국의 로봇 문화는 사실상 아이작 아시모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례로 아이로봇이라는 이름의 로봇 회사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아시모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봇이란 것은 기계이다. 전자장치로 움직이는 기계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계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봇 3원칙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아시모프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분명히 로봇은 로봇 3원칙의 제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로봇 3원칙이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로봇 도시, 로봇 이야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사실상 로봇 3원칙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는 로봇 3원칙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로봇 3원칙이 어떻게 되면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자, 한편 로봇이라고 한다면 일본에도 로봇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로봇 문화는 미국의 로봇 문화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에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통제하는 기계입니다. 도구예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로봇은 아시모 같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친구 같은 느낌으로 설정됩니다. 그럼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미국이 아이작 아시모프 덕분에 로봇 문화가 발달했듯이 일본에서도 역시 이 작가 덕분에 로봇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아톰의 작가인 테즈카 오사무입니다. 테즈카 오사무의 아톰 시리즈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테즈카 오사무는 굉장히 일찍부터 아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현재까지도 아니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완성하여서 아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톰 시리즈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예정인 플로터 같은 작품으로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톰 산생 2004년도에 아톰 산생을 기려서 이처럼 다른 작가가 만든 아톰 작품도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아톰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사실 아톰은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톰을 본 거는 아마도 애니메이션 때문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톰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의 TV에서도 방송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흑백판이었습니다. 1963년인가에 아톰이 처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게 현재의 일본 애니메이션, 즉 제체애니메이션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역시 세로알 사용과 똑같지만 테즈카 오사무는 평생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꿈을 꿨습니다. 일찍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꿈꿨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테즈카 프로덕션, 원래는 무시 프로덕션이라고 불렸던 무시 프로덕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돼요. 자기가 열심히 만화를 그려서 번 원고를 가지고 무시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테즈카 오사무는 가능하면 많은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의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죠.
그래 얼마나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테지카 오사무는 디즈니의 밤비 같은 작품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정글 대제를 만들게 됐고 저 정글 대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디즈니에서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테지카 오사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받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셀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적은 셀화를 계속 재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TV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최초의 초장편 애니메이션인 아톰이 만들어집니다. 아톰이 처음으로 흑백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아톰이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1028호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늦게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그 두 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작을 이끌어냈죠. 그렇게 생각하자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전에도 애니메이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이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작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제는 철완 아톰이죠. 자, 철완 아톰이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현재 정리된 것으로 보자면은 총 18권, 그리고 외전이 2권, 여기에 현재와 과거라는 아톰의 탄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려낸 작품으로서 탄생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톰의 애니메이션, 많은 분들은 아마도 TV에서 했던 컬러판 애니메이션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마 8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TV 애니메이션을 먼저 봤었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은 아톰이 탄생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2004년에 2003년이군요. 2003년에 아톰 탄생을 기려서 다시 아톰이 컬러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밖에도 프랑스하고 일본 합작으로 아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한편 3D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톰은 굉장히 다양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아톰은 2003년에 아톰의 탄생을 기려서 아톰의 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를 하면서 아톰 하나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톰의 해가 사실상 아톰이 다시 일본 경제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아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또한 이벤트도 많이 열렸기 때문이죠. 자, 어찌되었든 아톰이란 작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조금 이제 좀 단순했습니다. 우주선 아톰이라는 첫 작품, 원래 아톰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자, 테지카 오사무가 여러가지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1951년에 처음으로 이 아톰 대사편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아톰 대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아톰 대사는요, 자, 이런 식의 작품인데, 아톰 대사는 우주 어딘가에 있던 지구와 똑같은 별에서 또 다른 지구인들이 우리 지구에 찾아오면서 이야기 시작돼요. 자,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평행세계이겠죠. 근데 그 평행세계에 도착한 인물들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어떤 시점에서부터 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구가 거의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아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하여튼 살 수 있는 땅 자체도 굉장히 부족했던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톰이라는 로봇이 그 두 지구인과 또 다른 지구인들, 그 둘 사이에 교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이 인간들이 주인공이고 거기에서 아톰이라는 인물, 정확히 로봇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톰이라는 로봇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톰이라는 로봇이 아톰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톰이라는 인물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톰이라는 인물이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한 설정에서 아톰이란 캐릭터와 주요 캐릭터 몇 명만 따오면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톰이에요. 자, 그런데 뭐 사실 설정상 아톰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예를 들면은 아톰이 원래 아들을 대신해서 덴마 박사라는 인물이 아들을 대신해서 만들어냈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아톰이 도저히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미 아톰 대사라는 설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설정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 템마 박사라는 인물이 굉장히 악당으로 등장을 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설정에서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 원래 설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설정들. 자, 템마 박사라는 인물은 아톰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물은 아톰의 아버지이면서 한편으로는 로봇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차별의식을 가진 인물이기도 해요. 반면 아톰을 진정으로 도와준 인물은 오차노미즈 박사라고 하는, 아톰을 만들진 않았지만 아톰의 사실상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게 되는데, 이 테마 박사는, 이 설정상에서 테마 박사는 외계에서 온 또 다른 지구인들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축소약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되게 작게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뭐 결국엔 자기도 벌을 받아가지고 작게 축소돼서 사라져버리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아톰의 덕분으로 두 인간들, 사실상 이제 같은 지구인들이 할 수 있는 두 존재들이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을 받고 그리하여 아톰이 주역으로 활약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사실 아톰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아톰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무엇보다 장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짧은 이야기들로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아톰이 해결한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많습니다. 아톰의 설정들도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아톰은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존재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즈코 오사무는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을 도구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기보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혹은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로봇이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인간을 지배한다기보다 인간을 이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츠카 오사무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톰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인간답다는 이야기들을 설정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톰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게 된 건 역시 이 아톰이라는 캐릭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깔끔하죠. 이 작은 몸에 10만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뭐 사실 과학적 설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폐기물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원자력이란 거는 옛날과 다르다, 아무런 방사능이 없다,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톰이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징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보게 되면 이 테즈카 오사무는 원자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소폭탄 같은 그런 물건들은 사실상
원작에 만들어낸 예술품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죠. 이 아톰이란 작품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플루토란 작품의 원작이 되었던 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3권에 보게 되면 바로 지상 최대 로봇편이 등장을 해요. 이 지상 최대 로봇편, 저도 아톰의 애니메이션을 여러 편을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지상 최대 로봇편이었어요. 자, 플루토라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 로봇이 세상에 제일 강한 7대의 로봇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싸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요. 너를 만든 것은 내가 로봇의 제왕이 되었으면 해서다. 나의 소원은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하다못해 내 대신 로봇이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플루토라는 로봇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파괴를 하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로봇들을 다 부수기 시작해요. 처음에 스위스에 있었던 몽블랑이라는 로봇을 파괴하기도 했고 10만 마력의 로봇이지만 단방에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톰을 만나서 싸우는데 아톰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톰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 플루토는 100만 마력의 로봇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스 2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스 2가 파괴되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가지 계속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브랜드라던가, 자, 수많은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엮어내는데 이 플루토는 사실상 파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지만 중간에 아톰의 여동생인 우란이라는 그 로봇을 만나게 되고 그 로봇과 교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아톰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펼쳐내지만 자신이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마지막에 플루토와 아톰은 테마 박사에서 100만 마력으로 다시 한번 개조가 되고 그리고 플루토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토와 싸우려 때 그 화산이 폭발한 상황이 오게 되고 플루토는 아톰과 협력하여 싸우기 도움을 하게 되어요. 자, 그리하여 나중에 둘이 협력해서 화산 분해를 막게 되는 거죠. 플루토는 처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보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로봇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플루토는 결국 그와 싸우고 파괴되고 맙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세계제일 로봇을 바라는 술탄의 마음을 듣고서 만들어낸 로봇이었어요. 아톰은 묻습니다. 저기 박사님, 왜 로봇끼리 원한도 없는데 싸워야 하는 거죠? 박사는 대답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모르지. 나 언젠가 반드시 로봇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아톰은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멋있게 보여지게 되고 훨씬 더 인상적으로 느낌이 돼요. 아톰 한편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되는 철인 18호. 철인 18호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물론 애니메이션 나왔죠. 태양의 사자 철인 18호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두 작품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봇이라는 것은 도구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감정을 가진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생각할 수 있는 도구라면,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한 행동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톰이란 캐릭터는 영원히 12살인 캐릭터입니다. 영원히 12살인 아이죠.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학생 이상의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은 세지만 말이죠. 아톰 이야기를 종종 보다 보면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슈퍼히어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물론 아톰이라는 작품이 아시모프의 작품처럼 로봇의 설정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로봇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봇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한편 아톰의 여러가지 작품들을 보면 그냥 아톰의 단편집들인데, 아톰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현재와 과거편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현재와 과거편을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먼저 보고 다른 아톰 이야기를 보시면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요, 처음에 아톰이 어쩌다 보니까 미래 세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되는 거로 나오게 돼요. 외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로 타임머신에 의해서 과거로 가서 다시 말할게요. 어쩌다 어떤 이유에선지 아톰은 과거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과 함께 그 과거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이 로봇이란 걸 감춘 상태에서 여러가지 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톰은 결국에는 되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톰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바로 오차노미즈 박사의 젊은 시절을 오차노미즈 박사를 만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미래 세계가 어떤 식으로의 삶인지 그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로봇의 얼굴을 한 사람이 은행 강도 짓을 하고 그래서 한 로봇이 파괴될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로봇은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파괴되기로 해요. 근데 파괴되게 된 이유 굉장히 웃깁니다. 왜냐면 로봇의 몸에 녹음기를 넣어서 제가 했습니다 라는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반복하게 함으로써, 왜? 여기서는 로봇이 물건으로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로봇은 결국엔 처벌받게 되지만 오해가 풀리고 누명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파괴됩니다. 왜냐면 명령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간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템바 박사가 등장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로봇을 발달하게 되고 로봇의 인간 피부가 등장해요. 그리고 과학성의 장관이 된 템바 박사가 로봇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죠.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시루자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 일을 로봇이 뺀다면,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인간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미 아톰의 앞에 권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겠죠. 로봇이 일한 보수를 전부 인간에게 돌리겠네. 로봇은 노예라고 템바 박사는 선언합니다. 로봇은 도구로서의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지만 자기가 선물한 장난감을 타고 놀던 아들 토비오가 죽게 되고, 토비가 만약에 로봇이었다면
사고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바로 그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로 삼게 되죠. 한 사람이 돈을 내면서 그를 돕기로 합니다. 왠지 몰라도 말이죠. 그는 사실 베일리라는 로봇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 로봇은 여러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시민권을 받기로 합니다. 네, 시민권은 받게 돼요. 날 죽이면 산이니까 이제는 안전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지만 결국엔 파괴되게 되죠. 베일리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아톰은 결국에 그를 구하지 못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로봇 시민권이라는 로봇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요. 법을 지키게 되면 로봇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조항이 지켜진 한 모든 로봇은 자유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예. 테즈커 서문은 어떤 점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보다도 한 발짝 앞선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인간과 같은 존재일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거대한 로봇들, 저처럼 어른 같은 어른 로봇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좀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아이와 같은 로봇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라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아톰을 보게 되면 여러 인간 친구들이 등장해요. 물론 좀 짓궂은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톰을 자신의 친구로서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톰은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 인간을 구하려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처럼 로봇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생각해봅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인간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아톰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던 테즈카 오사무의 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리고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본에서는 인간의 친구로서의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로봇과의 연애라든가 그런 것들도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솔직히 아톰을 지금 보면 솔직히 이렇게 재밌게 보긴 힘들어요. 차라리 이 플루토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현재와 과거 편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톰 대사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너무 애들 취향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오셔가지고 재밌게 보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로봇에 대해서 단순히 아톰이라는 것을 귀여운 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로봇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니까요.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